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박스 잘 받으셨나요? 이 영상은 9월에 있을 전시를 위한 공예작품 제작 안내 영상입니다. 이 전시는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서로의 안녕을 묻고 안녕을 기원하는 주제의식을 담아 기획되었습니다. 공예작품 키트를 작가들이 제작하고 배포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여 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안녕은 무엇인가요? 시작하기 전에 기획팀 이따의 작가님들을 소개할게요. 도자공예 박민주 작가님은 흙으로 동물 형상을 사실적으로 빚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동경 또는 애착이 되는 동물들을 모티브로 개인적인 토템과 토우로 재해석합니다. 다음은 섬유공예 최지숙 작가님입니다. 다양한 섬유를 이용해 손과 다리, 인체 부분을 만들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다루며 동물들이 항상 자유롭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공예 백신혜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백신혜 작가님은 유선 칠보를 이용하여 장신구의 일상을 담아냅니다. 다채로운 칠보판 위에 세밀한 금속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스케치하듯 작업합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도자공예 작품을 만들어 볼게요. 흙자름줄로 흙을 잘라 밑판을 만들게요. 손바닥으로 흙을 살짝 쳐서 바닥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밀대로 밀어주는데 흙을 뒤집어주면서 손바닥에 힘을 고르게 주셔야 해요. 판에 흙을 올려놓고 원을 그려주세요. 도구의 날렵한 부분으로 물레를 돌리면서 원을 그리거나 그게 어려우면 컵을 대고 자르셔도 돼요. 나무판 위에 광목천을 대고 밑판을 옮겨주세요. 그 다음 흙 가장자리에 스크래치를 내주세요. 흙을 자르고 세워서 가로로 잘라주세요. 조금 주물주물해서 둥글게 만든 뒤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래떡을 만들듯이 밀어줍니다. 이때 손가락에 힘을 고르게 주셔야 해요. 스크래치를 냈던 부분에 물을 살짝 바르고 흙이 서로 잘 붙게 말아 올려줍니다. 도구의 둥근 부분으로 안쪽 부분을 잘 연결해 주세요.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바깥쪽도 잘 연결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층을 쌓다가 익숙해지면 여러 개의 가래를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올리셔도 돼요. 꼼꼼히 안쪽과 바깥쪽을 잘 연결하듯 이어붙이며 올려주세요. 이때 기물이 너무 퍼지지 않게 위와 옆에서 보며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물은 가급적 묻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원하는 높이에 도달했으면 벌어지지 않게 만져주며 표면을 잘 다듬어 주세요. 꾹꾹 여러 번 매만질수록 더 튼튼해져요. 이제 기물의 윗부분, 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듬어 줄게요. 조금 잘라내거나 울퉁불퉁한 느낌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리셔도 돼요. 이게 손맛이니까요. 전 부분을 잘라냈으면 날카롭지 않게 매만지며 잘 다듬어 주세요.
기물을 건조시키기 전에 스펀지를 물에 적셔 꾹 짜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표면을 다듬어 주세요. 기물에 힘이 생길 때까지 두어 시간 정도 건조시켰다가 바닥을 다듬을게요. 흙이 살짝 건조돼서 힘이 생기면 뒤집어서 바닥면을 정리해 주세요. 역시 물기를 짜는 스펀지로 다듬어 주고 도구를 이용해서 면을 잘 정리해 줍니다. 선택사항인 굽 붙이기를 보여드릴게요. 안 하셔도 괜찮지만 도자기의 완성도를 더해줍니다. 흙을 잘라 한 번 더 가래를 빚어주세요. 굽을 붙일 곳에 올려 자리를 잡고 처음에 했던 과정과 마찬가지로 닿는 면에 스크래치를 내주세요. 물을 살짝 묻히고 잘 이어 붙여주세요. 바깥쪽과 안쪽을 손가락과 도구를 이용해 잘 붙여주세요. 전 부분을 했던 것처럼 바닥면을 수평으로 잘 다듬어 주시면 돼요. 화분 물구멍을 뚫으셔도 돼요. 빨대로 뚫거나 날렵한 도구로 오리듯이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뚫고 난 구멍의 바깥쪽과 안쪽을 잘 다듬어 주세요. 이제 자기 것임을 알아보기 위한 사인을 그려 넣어 주세요. 작가님은 이름 초성인 미음 지읒을 썼네요. 완성이 되면 비닐을 위에 살짝 덮어서 아래에 공기가 통하게 하고 그늘진 곳에서 2-3일 정도 말려주세요. 그 다음으로 펠트질을 이용해 섬유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두 장의 펠트질을 겹쳐서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도안을 대고 그려도 되고 직접 손을 대고 그려도 좋아요. 손을 대고 그릴 땐 실제 손가락보다 통통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도자기의 크기도 고려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시침핀으로 두 장의 펠트질을 잘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꼼꼼하게 도안을 따라 잘 오려주세요. 손가락 사이사이도요. 다 오렸으면 고정시켰던 시침핀을 정리해 줄게요. 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안쪽으로 정한 뒤 안쪽 부분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뒤집어서 바느질을 이용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손꾸미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바느질은 홈질인데요. 일정한 크기로 위아래 드문드문 꿰매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바느질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바느질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를 계속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 바느질은 지그재그 바느질이에요. 이 바느질은 옷감에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사용되는 바느질인데요. 쉽게 오바로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로 왔다 갔다 바느질하며 지그재그 선처럼 보이도록 꾸며주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바느질은 기본 박음질의 양쪽으로 대각선을 추가해 마치 나뭇잎처럼 보이는 나뭇잎 바느질이에요. 왼쪽도 오른쪽처럼 반대 방향의 대각선으로 꾸며주시면 나뭇잎 잎맥 모양으로 완성이 돼요. 이렇게 두 장의 펠트지를 여러분의 스타일로 멋지게 꾸며 완성시켜 주세요. 다음은 금속 공예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동망으로 보석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보석에 맞춰 동망을 잘라주시고 동망 위에 핀을 올려놓고 핀의 자리를 표시해 주세요. 표시된 핀의 자리에 칼집을 넣어주는데 칼집이 너무 크면 핀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 작게 흠집을 내주세요. 동망에 핀을 꽂고 동망의 가장자리가 날카로우니까 2-3mm 정도 접어주세요. 보석을 올려놓고 동망 주름을 잡으면서 보석을 잘 감싸주세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동망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핀 자리를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칼집, 핀을 꽂아 주시고요. 동망의 가장자리를 접어주세요. 동망으로 보석을 충분히 감싸주세요. 오래 잘 눌러줄수록 모양이 잘 나오고 보석이 빠지지 않아요. 금속 장식과 보석 장식이 준비가 되면 바느질된 펠트 위에 장식이 올라갈 위치를 표시해 주시고 칼집을 내주세요. 다른 한쪽도 마저 칼집을 내주세요. 칼집을 낸 자리에 장식을 꽂고 뒷장식 한쪽을 손으로 잡고 다른 한쪽은 집게로 잡아 양쪽으로 벌려주세요. 이렇게 핀 장식을 양쪽으로 벌려 단단히 고정하면 마무리 바느질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완성된 두 장의 펠트지를 합쳐줄 건데요. 이때 홀 스티치 기법을 이용해 합쳐줍니다. 이 기법은 어려울 수 있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고리의 걸고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고리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솜을 넣어 마무리할게요. 나무 막대를 이용해 5손가락에 꼼꼼하게 솜을 넣어주세요. 이때 손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조금씩 떼어서 넣어주세요. 손목까지 빵빵하게 솜을 넣어주세요. 솜 넣는 입구는 막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펠트 작품을 멋지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작품을 다 만드셨으면 작품을 잘 포장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화분은 가마에 굽고 손패브릭을 심어드릴게요. 이렇게 완성된 작품으로 전시장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따 메일로 여러분의 작업 과정 영상이나 사진, 작품 제목, 이름을 보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리플릿에 있으니 꼭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형태로 안녕을 전하셨나요? 우리 같이 함께 안녕해 보아요. 안녕, 우리.